서울의 4개 자치구에 대해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자치구에 대해서 전체 다를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입니다. 보시죠. 자,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이분이 직함이 많죠, 그죠?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3가지 직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분이 19일 이야기한 게 있는데 뭔가면은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주택가격 상승세 차단을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그 동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산업 육성과 가뭄 대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반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난이 아니었죠. 지금 평당 2억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강남 쪽으로 해서. 그리고 잠실 쪽도 지금 평당 1억은 이미 넘어서 있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거야. 그죠? 지금 상당히 민감한 시국이잖아요. 시국 자체가 매우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강남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지방에서 집값이 오른다. 이거는 정부로서는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 제가 나라 일을 보는 그런 관리를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남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공급도 늘리겠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 매입 임대 11만 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죠. 지금 강남이 비이성적으로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요거 일단 차단시키고 싶어. 동시에 공급을 많이 늘려줄 거야. 공급을 많이 늘리겠으니까 지금 강남의 오른 집값을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 공급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은 집값은 분명히 떨어지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사.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최상목 대행이 이야기한 이후에 나온 게 이거였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아파트 2200곳, 그 2200개 단지가 있는가 봐요. 요 4개 구에 2200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큽니다, 이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역이 한 달 전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풀어준 데가 삼청대잠이거든요.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요 4개 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한 달 전에 풀었죠. 이제는 풀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풀었는데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그 선제적으로 취한 액션들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죠.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강남 3구 전체가 들썩거리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한 달 동안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급하게 지금 다시 또 토지거래 허가를 다시 재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앞서서 풀었던 삼청대잠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를 묶은 거예요. 강남구 전체, 송파구 전체, 서초구 전체, 용산구 전체, 나홀로 아파트든 한 동짜리 아파트든 할 거 없이 아파트는 전체 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시작되는 건 언제인가? 예, 2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6개월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 쪽의 지도인데, 요게 한강이죠, 그죠? 한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W처럼 생겼죠, 그죠? 한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천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가 용산구, 여기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요 전체 다를 묶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수는 2200개 단지다.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준은 그렇습니다. 올해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약서를 쓰는 거는 예,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24일부터 계약서를 쓰는 거래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예, 거래를 하게 되면은 페널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동시에 발표를 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주거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 임대가 금지된다. 요거거든요. 예,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된 그 기간 동안에는 예, 임대가 금지됩니다. 실거주 외에는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전세 낀 집을 내가 전세를 끼고 전세가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내가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그 집을 전세 놓는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들어가서 살 사람만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하라. 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인데 아파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실 분 있겠죠. 예. 근데 우리 아파트도 보면은 대지 지분이 다 있잖아요. 대지 지분이. 예. 그게 토지라고요. 그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예. 아파트도 거래가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동시에 같이 보시기 이런 것도 있어요. SC제일은행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중단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안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중단을 하겠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예. 생활안전자금 지금 2억씩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2억씩 매년마다 2억씩 해주고 있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데 예, 급하게 뭐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당장에 돈이 없어. 그러면은 집을 담보로 내가 집이 한 채만 있는 게 아니고 두 채나 세 채 정도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예, 대출을 하고 싶은데 이전에 해줬는데 생활안정자금은 해줬는데 주택을 구매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생활자금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대출을 해줬는데 이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 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삼청대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강남 상구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원하는 규제에 나서자 은행권도 가계부채 자율관리 방안으로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은행권에서 알아서 지금 예, 정부의 규제에 같이 발맞추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먼저 스타트를 끄는 데가 제일은행인데 제일은행은 26일부터 2주택자 이상에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주택자 대상의 대환대출, 추가 주담대도 중단한다고 합니다. 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또 때려잡기가 시작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두 채부터는 요즘은 다주택으로 분류가 되니까, 두 채가 있는데, 내가 지금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뭐 1억 대출이 있어요. 그죠? 1억 대출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추가로 좀 더 대출을 받고 싶어. LTV나 DSR은 충분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추가로 한 1억 정도 더 받고 싶은데 그걸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안 돼. 막겠다는 것들입니다. 안 해주겠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은 이제 이렇게 제일은행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예, 다들 은행들은 눈치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 다른 금융권들, 은행들도, 예, 이에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200개의 단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게 되면은 들어가서 실제로 살 사람만 매수가 가능하고 갭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게다가 보시다시피 지금 은행권에서도 알아서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권이 최근에 상승이 매우 가팔랐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특단의 조치로 보이는데 그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면은, 예, 당연히 이제 거래는 주춤해지겠죠. 거래는 주춤해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없고 사고 나서 전세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실제로 들어가서 살 사람만 사라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이제 상당히 주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에 그렇게 이제 규제적으로 묶이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세를 전세를 놓고 있는 집을 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고 할 때는 이 지역이 아닌 바로 그 옆에 있는 구들을 먼저 보게 되겠죠. 그거 어딥니까, 결국은? 요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이쪽이 되겠죠, 그죠? 예. 요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둘러싸고 있는 요 나머지 구역들. 강동, 광진, 성동, 마포, 뭐 동작. 이 정도가, 예. 그 다음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왜? 거기는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매수하고 나서 당장 들어갈 형편이 안 된다면 전세를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다. 여기를 규제를 하게 되면은 풍선 효과로 바로 그 인접해 있는 구들이, 예,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남 집값이 오르면은 이런 민감 시기에 여론에 불리하기 때문에 뭐 정부 여당으로서도 초강수를 둔 게 아닌가. 근데 좀 너무했죠, 그죠? 이 송파구나 강남구도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큰데 실제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요 한강변에 있는 요 일부거든요, 일부. 예. 얘들이 그렇게 급등을 했지. 나머지 송파 중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뭐 거여, 마천, 그리고 뭐 문정, 위례 이쪽은 사실상 오른 것도 크게 없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 달았다가 뭐 나홀로 아파트까지 통째로 전부 다 규제를 때렸다는 거는 요거 아마 북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실제로 올라가지고, 예, 잠실 쪽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예, 규제를 당한 사람은 덜 억울하겠지. 그런데 저 끝에 있는 뭐, 거여나 마천, 뭐, 위례 이쪽에 있는, 예, 단지들까지 다 묶어가지고 아예 거래를 갖다 못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주민들이 당연히 부글부글 하겠죠. 야, 오세훈 너 두고 보자. 그냥 나오면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게 세련되게 핀셋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많이 오른 데는 반포하고 잠실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삼청 대장을 갖다 규제하자, 다시 묶자니 좀 모양 빠지는 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다 묶은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좀 핀셋 규제 이런 디테일한 정책들이 좀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핵심지를 갖다가, 예,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버리면은, 예, 당연히 그 흐름이 그 이하급지로 흘러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확신은 건물이죠, 항상. 그렇게 퍼져나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정부에서 그 다음 규제를 또 준비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뭐 강동이라든지 광진, 성동, 마포, 동작을 이번에 만약에 또 흐름이 상승의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면은 요 5개 지역을 갖다가 뭐 토지거래 허가는 아니더라도 뭐 조정 지역이라든지
뭐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이렇게 묶어버릴 수도 있겠죠. 결국은 서울 전체가 다 규제적으로 묶여야지 끝나는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려면 좀 시간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재가 풀리면서 거래가 폭발했었죠, 그죠? 하나의 트리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수요를 억지로 누르면은 그 눌렀던 힘이 풀렸을 때 그 눌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번에는 더 광범위한 지역을 갖다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이것을 계속 지속을 할지 풀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풀렸을 때 그 후폭풍은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다. 꾸준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내려오겠죠. 무작정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너무 누른다는 것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지 않겠는가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까지가 서울 이야기입니다. 요까지가 서울 이야기인데